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신삼국지가 경제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무역전쟁 자충수로 모든 지표가 급추락하면서 단번에 금융위기 위험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중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언제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며 그만큼 금융위기는 더 커졌다고 보니까 서로 도면의식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서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으므로 이제 기나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금융위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국이 점점 미래학자들이 예측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금융위기 급부상, 한중일 국가보도 이렇게 준비하자.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지도가 있네요. 그죠? 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느냐 이 세간의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일장기로 번개가 아주 깊숙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기 당시에 원화와 엔화의 대달러 환율을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나쁘고 가치가 상승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기만 터지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원화와 엔화를 봤을 때 이 달러 대비 엔화는 계속 강세입니다. 뭐 환율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심지어는 달러에 대해서도 강세예요. 점점 경제위기가 터질수록 강세를 띱니다. 뭐 일본이 강대국이라서 강세가 아니에요. 그럼 강세가 되면 가장 중요한 이 수출의 발목을 잡아요. 관광객, 특히 일본은 아주 중요 지역이잖아요. 관광객이 급감합니다. 좋을 게 거의 없어요. 또한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 발발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 이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역시 금융위기가 터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뭐 관광객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여기 리먼 브라더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이 기점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700, 800밖에 안 됐던 이 달러가 어떻습니까? 이 원화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거의 1600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대략 이제 보시면 이제 1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900, 800 이렇게 놀다가 오히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한없이 미끄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 회복이 늦은 거였어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2만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 전에 만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2000 회복했을 때 그 까닭은 엔고로 인한 어떤 수출 경쟁력 악화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80년에서 1990년 첨단 산업 사실상 세계 시장은 일본이 거의 다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일본을 정말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수도 뭐 $10,000 이하일 때 거기는 이미 4만, 5만을 찍었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국도 추월하고 유럽도 다 제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지금 환상에 사로잡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도찐개찐이고 오히려 미래 전망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반도체 보세요. 전 세계 78%를 점유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죠. 자, 도시바도 있고 히타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니, 샤프, 액정 패널, TV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리고 음향산업, 광학산업, 니콘, 캐논, 그 다음에 광학산업,
계측, 공작, 자동차, 기초 소재 이런 것들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일본이 거의 쉽게 말하면 싹쓸이 상태였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꺾이기 시작하죠. 잃어버린 20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일본의 미친 수준의 양적 완화,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댔죠. 자, 원래 정상적인 국가로서 건전한 경제를 이루려면 이와 같이 가야 돼요. 자, 기업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 증가하면서 고용 확대, 임금도 상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돼야 하고 다시 기업 수익 개선, 이렇게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 그 경제 선순환에서 허상이 뭐냐?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돈을 계속 찍어댔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확대 정말 대단합니다. 청년 실업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 돈이 기업의 부로만 치장이 됐지 우리나라처럼 임금으로 확대되지를 못했다고요. 자, 사실상 이거 반쪽짜리고요. 소비 증가, 이건 아예 제로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소비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쪽짜리 성공밖에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상 이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기업 수익 개선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마치 우리의 혈관이 딱 막히듯 동맥경화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자, 일본의 양적 완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본은 GDP 약 4조 3천억 달러. 자, 일본 양적 완화 보세요. 자, 5,500조 원입니다. 말 그렇지, 5,500조 원. 뭐 이거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69조 원이거든요. 자, 일본보다 4배 정도, 4배 이상의 규모가 큰 이유 보세요. 3,300조 원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빚이 많다 이거예요. EU 16조 2천억 달러. 지금 규모 면에서도 지금 EU가 거의 4배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경제 규모에 얼마지 않게 양적 완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무너지는 일본 미래 한번 봅시다. 전체 인구가 일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1억 2,81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2,520만 명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의 28%, 약 3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전철 타고 가셨을 때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인구다.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지금 일본의 실정이에요. 생산 동력이 떨어지겠죠? 생산 인구 감소, 15세에서 64세, 전 인구의 59%밖에 안 돼요. 60%가 붕괴됐습니다. 이걸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 처음에 이랬다가 이제는 이런 상태예요. 어떻습니까? 고령 인구가 아주 늘어났죠. 이 초고령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국내 총생산 증가했던 가계 소비 기여율. 처음에 40%에 가다가 2009년 미국발 문제를 기점으로 20%, 지금은 20% 이하로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본은 소비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비세가 중요하냐면 지금 나머지 세금은 거둘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노인층이 많은 데다가 정말 취등록세라든가 각종 소득세 이거 걷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세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2014년 4월 달에 5%에서 8%로 올렸죠. 자, 이제 다가옵니다. 2019년 10월 달에 8에서 10%로 올려야 선순환 고리 그나마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이거 거의 저항이 아주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베는 솔직히 일본 경제는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한번 볼까요? 기축통화국이 크게 이 네 나라로 구분이 돼요. 일본,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은 254%라는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비율은 105%, 유로존 85, 영국 85. 자, 비교차가 안 되죠. 이것은 나라가 지금 망조들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달러로 12조 3,751억 달러. 자,
선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빚을 졌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정부가 빚을 졌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 그렇게 거대한 인구가 많은 나라도 4조 달러, 3조 달러 이거 가지고도 지금 그거밖에 안 돼서 금융위기가 터지네 마네 하는데 지금 12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천조 원.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일본 환율 영향, 한국 원화 가치는 약세를 띠고 있는데 수출시장 경쟁력에 강세를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고 기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지수가 증가하고 몇 가지 단점도 보여요. 자, 일본은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시장 경쟁력이 당연히 약세로 뛸 것이고 관광객 급감하고요. 금융위기 지수는 함께 증가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지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강세를 띠든 약세를 띠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일본은 더군다나 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엔고 경쟁으로 사실상 국가 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무역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1포인트, 0. 몇 포인트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미국 무역협정, 지금 굴욕적인 트럼프의 그 장사치 대통령 꾀에 넘어가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엔저와 일본 수출 증가율 보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엔저 원달러 환율 엔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밑으로. 그리고 수출 증가율 0인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네요. 2019년 돌아가지고. 이러니 나라가 골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아베의 굴욕적인 외교. 지금 일본인들은 별로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언론 지수가 아시아 2019년 이번에 1위 했다고 그래요. 일본 50위권 바뀝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요? 언론, 출판, 집필, 결사의자주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독재 국가고 준 김정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위해 미국 노민을 도와주고요. 자동차 관세 막았다고 일찍 찬양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대량의 미국 밀과 사료용입니다. 그것도 사료용 옥수수 구매하여 미국 관세 위협을 방지했다고 아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국가가 그렇게 비판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매국지를 한 아베를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그것도 우리나라 조중동 이런 큰 메이저 신문사보다 훨씬 큰 회사들인데 기존 자동차 관세를 제거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 어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만 조금 수혜를 봤어요. 자동차 관세 부과 방지 약속도 못 얻어냈어요. 트럼프한테. 일본의 혈세로 미국에 남아던 옥수수를 오히려 사가지고요.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이걸 처치하겠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결국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꼴이 됐어요. 수백억.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본 언론 통제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메이저 언론과 국민들은 전혀 또 관심도 없고 몰라요.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굴욕적 위기에도 잘 알지 못하여 아베 내각은요 정말 희한하게도 58%로 5%나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너무나도 언론 자유가 많아서 문제죠. 자, 아베의 굴욕적인 배경. 왜 그러면 트럼프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하느냐? 자, 세 가지 보세요. 한국과의 마찰로 북중러에 맞서 미국 의존이 이제 절대적이에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보다 외톨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베가 지금 일본이 외톨이에요. 미국밖에 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비판 발언과 일본 끼안기에 고무가 됐어요. 그래서 보답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칭찬했다고 보세요. 그저께 천하의 적이고 원수라고 했다가 가장 절친한 나의 동지라고 또 시진핑을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입이 가볍고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런 대통령을 무슨 믿겠어요. 자, 앵고로 인한 경제 붕괴, 위기 봉착으로 미국 도움이 또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타임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일본을 조명하고 있어요. 자, 10월 이후에 이게 소비세가 나올 때죠. 일본 경제 위기를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대해서 그전도 경고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신랄하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 한일 여행 정을벽, 10월 소비세 인상, 홍콩 내랑, 엔화 가치 연일 상승, 중앙은행 금리 마이너스 지속, 양적 완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유가.
일본이 한때는요 5만 달러로 세계 1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그러다가 4만 달러, 오히려 그 이후로 지금은 3만 달러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일본이 추락했는지 알겠죠. 2008년 글로벌 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 브렉시트, 이때 하나같이 앵고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일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2012년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 뭔가 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실업률도 막 2.4% 내려가는 듯 하다가 결국 다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013년 4월부터 양적 완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론 일본 경기 회복 중이고 청년 취업 문제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베노믹스는 허상이에요. 양적 완화로 돈이 풀리자 부동산도 급등하고 엔화 가치 하락하고 미국 세일가스 혁명으로 유가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앵고 현상, 소비 실종으로 다시 침체급으로 추락 중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일본의 경제 성장은 근본 처방전이 아니라 암 걸린 환자를 모르핀 주사로 임시 처방하는 꼴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현금이 최고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여있지 말고 싼 아파트로 갈아타십시오. 사업 확장 금지하고요. 주식, 부동산 투자 보류, 경제 지식 사전 좀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해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목동 투자는 신중하게 하고요. 사교육비 줄이십시오. 현금 확보 최고라고 했습니다. 한도 관리, 신용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직 금지, 직장에 최선 다하세요. 비싼 물건 구입 자제하고요. 전문가하고 집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창업은 신중하게 하시고 지속적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 타이밍이 오면 공격적 투자를 하십시오.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제 동북아 정말 붉은 기운이 일어납니다. 세금 폭탄, 일본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일 삼국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월까지는 부동산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서울 강부합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정부의 이번 정책이 꽃을 피는 10월달 한번 보시고 매수는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융 불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만 나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